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2026 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하시고 전략을 짜보시고 나서도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으셔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정말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수시 원서 지원과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서 빠르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종에서 생기부로 성적대를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 또는 옛날 말로는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조되던 시절에는 내신이 낮아도 일반고여도 합격하는 것들이 1.0까지도 커버되는 학교들도 있고 전형들도 있었다면,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숫자의 영향력이 점점 매년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선 아주 생기부가 뛰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교과로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래도 학종을 쓰면 좀 낮은 내신에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요즘에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기부 객관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나의 생기부의 객관화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소 입시 경험이 있는 3분 이상의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세요. 이게 꼭 유료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학교에 진학부장 선생님이나 고3 담임 선생님을 그래도 꽤 오래 하셨던 분,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진로진학 상담 학교 단위나 구단위나 시단위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런 거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중앙대나 경희대나 이런 학교들이 정말 생기부 예시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과 나의 생기부를 비교하면서 한 번 더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한 선배들이나 불합격한 선배들의 다양한 생기부나 자료들을 통해서 나의 생기부하고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비교하시면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선 객관적으로 나의 생기부를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종으로 지원할 때 내신은 50% 컷보다 높게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서류가 별로 좋지 않다면 안 뽑힐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거는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어떤 학교 라인을 쓰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서영고 서성하는 연대 화루나 고대 학업우수처럼 일반고와 자공고의 합격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전형도 있고 50% 미만으로 낮은 전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중경예시 건동공숙 라인은 어떤 대학은 80% 이상, 어떤 대학은 70% 이상, 어떤 대학은 60% 이상의 일반고 합격 비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와 자공고를 합쳤을 때의 합격 비율이 비교적 높을수록 굳이 50% 것까지 보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내 내신의 적정 내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국숭세단 라인부터는 일반고와 자공고의 합격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굳이 50% 이상으로 나의 내신을 비교하진 마시고, 어차피 거의 그 라인부터는 생기부의 유불리가 매우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일반고가 합격하는 학교 라인들이기 때문에 그 라인은 70% 컷 또는 조금 더 내가 생기부가 자신 있으면 70%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내신이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학교 라인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느냐에 따라 일반고, 자공고의 합격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식 산출 방식으로는 점수가 만점인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경우라면 생기부 싸움이 되는 것일까요? 네! 동국대학 기본적으로 10과목만 뽑아서 내신 산출을 하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의 정량평가가 70%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합불이 갈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30%의 정성평가지만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다양한 숫자나 정성적인 어떠한 생기부 수준,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경희대나 건국대와 같이 똑같은 교과 전형이지만 국수형 사과의 등급을 모두 다 보는 전형보다는 생기부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대를 쓰시는 건 오히려 일반고 내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쓰셔야지 교과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는 내신이 낮아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이냐 제시문 기반 면접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가 약간 내신이 애매하고 생기부가 애매하더라도 면접으로 조금 더 커버할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엄청난 면접 배수를 자랑하는 학교가 한양대죠. 전년도에도 면접 배수가 꽤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그 배수가 무려 7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경쟁률이 7대 0이야. 그러면 일단 지원한 모든 아이들은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 배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그래도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약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 지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학종 면접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 서류 기반 면접은 나의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이 생기부가 내가 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뭐 보통 10일에서 2주? 이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준비하셔도 서류 기반 면접은 크게 문제 없고요. 다만 수능 그 주에 면접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9월 모의고사 이후로 나의 생기부를 좀 분석하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30분 정도씩 준비를 해뒀다가 끝나자마자 준비하셔도 서류 기반 면접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는 내가 정시가 주부 전형 안에 있지 않다면 9월 모의고사 직후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이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내가 주부 전형에 정시가 있어. 그러면 어차피 내가 시험을 보는 확통미적 기하 또는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병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올해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하면 한양대 면접형의 제시문 기반 면접이 추가 신설된 것이 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는 이 면접형의 인원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 학과, 신설 학과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그 다음에 한양대의 약간 중상위권의 공과대학의 신설학과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요.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합니다. 우리 한양대 제시문 기반 면접은 수학, 물리, 화학, 생명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제시문 기반 면접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일반고가 대단히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고 친구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시 원서 지원 파트 2 경쟁률과 관련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할 때 접수 일정 마지막까지 경쟁 상황을 보고 지원을 결정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다만 이 경쟁률을 보고 내가 학과를 바꾸거나 또는 이 경쟁률을 유의미하게 보고 내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별로 권하진 않고요. 내가 이미 이 학교에 이 전형에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파이널 경쟁률을 봤을 때 이미 전년도 경쟁률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보였거나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가장 극하, 극상 이렇게 경쟁률을 보인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것 뿐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그 학교 내에서도 적정 경쟁률의 그 어딘가에 있고 이전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냥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너무 높거나 만약에 너무 낮을 때 내가 어떤 학과를 변주해서 쓸 것인지를 한 개나 두 개 학과 정도를 생각하고 보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높지만 정원이 많은 학과 vs 경쟁률이 낮지만 정원이 낮은 학과, 합격 가능성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인원이 적을수록 예측 가능도가 떨어지는 건 수시든 정시든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적정이나 안정을 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인원이 그래도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학교를 상향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입교를 보시고 조금 전략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인원이 많고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그 학교의 상위권 학과들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내신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 보통 쓰기 때문에 위로 빨려 올라가서 충원율의 변화가 생긴다면 나까지 떨어질 수 있죠. 특히나 올해처럼 인원이 많아져서 올해는 정말로 경쟁률이나 입결이 올라갈 거야 라고 매우 긴장을 하면서 수시를 써야 되는 우리 황금돼지띠 친구들은 약간 하향 안전을 하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높은 학과에 인원이 많은 곳을 전략적으로 쓰시면 틈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내신 등급이 하락한 작년 입결 안에 걸쳐 있다면 올해 지원해도 될까요? 내가 만약에 하락한 성적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올해는 지원을 하는 거는 교과 전형이면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약간 소신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비슷한 라인에 예컨대 뭐 중경예시 건동홍 라인이라던가 국숭세단 광명상가 라인이라던가 요렇게 라인이 있을 때 전년도에 입결이 떨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그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는 원래의 성적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펑크난 학교는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학과가 작년에 확실하게 펑크가 난 것이 지표로서 보인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펑크난 성적이 올해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건 당연히 위험합니다.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평소보다 입결이 많이 높았던 과에 펑크를 노리는 건 어떨까요? 하향 안정을 잘 쓴다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확실히 2개년도의 평균 입결에 비해서 확실하게 폭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노려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향 안정으로 쓰시는 건 아니라 상향 전략으로 지원할 때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펑크와 폭발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수시 지원 전략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카드 지원 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복잡한데 그중에 이건 꼭 봐야 된다 하는 순서대로 3위를 정한다면? 일단은 지금 한 2주가 남은 상황에선 정말 다양한 것들의 정보들을 취합하셔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르셨을 거예요. 그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선택하시지 못하실 거고요. 이럴 때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뭘까요? 나는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선을 맞출 수 있느냐? 아니면 정시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모의고사의 지표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입시 결과를 가지고 나의 교과 전형의 지원 가능성은 어떠냐, 종합 전형의 내신 지원 가능성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나의 생기부의 객관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 대학의 어떠한 입시의 변화 사항보다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지표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지원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학교의 수시, 교과, 학종, 면접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모든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연세대나 고대는 추천형하고 화로 중복 지원 안 되죠. 고대도 학업우수하고 학교 추천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 됐는데 올해 되거나 예전에는 됐는데 올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양대의 경우는 교과, 학종, 논술을 중복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종합 전형 내에 면접형, 서류형, 추천형을 중복 지원하는 건 작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모두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 지원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런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조금 더 많은 전형에서 지원을 하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이 되거나 또는 충원율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복 지원이 허용되면 충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중복 지원이 제한됐을 때는 불합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중복 지원이 허용되면 합격할 확률들이 매우 높아지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고 싶은 대학 vs 쓸 수 있는 대학. 쓸 수 있는 대학, 쓰고 싶은 대학 NO, 쓸 수 있는 대학 제발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쓸 수 있는 대학.
고등학교 선배의 입결을 참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아이가 재학하는 학교의 주부 전형이 그 학생의 주부 전형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래요. 결국 내 아이가 우리 학교의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성실하게 또는 열심히 했다라면 대부분 그 학교의 선배들이 합격하는 선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선배들이 어떻게 지원을 했고 결국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줄어서 작년 입결보다 교과 0.2등급 정도 더 높이 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네. 전년도 입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의 입결을 기준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인재를 쓰지 않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빡빡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역인재를 쓰시는 경우는 2023이나 2024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이니까 이거는 이 질문을 한 친구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년도 입결이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올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제가 요맘때쯤 수시 Q&A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올해 황금돼지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질문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올해처럼 인원이 많아서 입결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고 모든 6장의 카드를 고만고만하게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안정하향도 써야 되지만 내가 근거를 갖고 있다면 최저를 조금 더 높은 걸 맞출 수 있거나 또는 내가 조금 더 생기부에 자신이 있거나 한다면 상향도 과감하게 쓰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하향을 잘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이 정도를 쓰시던 수시 라인을 이렇게 좁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